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 병자호란이 끝난 지 겨우 몇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란의 상처로 피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 고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의병이라 자칭하는 자들과 도적대가 뒤엉켜 싸우고 관군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칼을 잡은 자들이 가장 먼저 죽어가던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칼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월선이었는데 25의 나이에 강단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상민 출신이었으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집안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월선은 마을에서 똑 부러진다는 평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월선이 선택한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남편 성규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겁이 많기로 소문났던 사람이었지요. 마른 체구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성규는 칼집조차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모여 활쏘기 연습을 하거나 무술 이야기를 할 때면 성규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요. 심지어 도적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곤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월선이가 대체 저런 사내를 왜 택했을까? 겁쟁이와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어. 월선도 처음에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겨우 석 달, 중매도 없이 급히 맺어진 혼인이었기에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성규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월선의 집 문을 두드렸고 홀로 사시던 월선의 어머니가 영문도 모른 채 혼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우리 딸은 강단이 있는 아이라오. 잘 부탁하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혼례 석 달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마치 딸의 앞날을 부탁하고 떠나신 것처럼 말이지요. 혼례 첫날 밤, 월선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규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보통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안쪽 깊숙한 곳에 마치 무언가를 수십 년간 쥐고 있었던 것처럼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이었습니다. 월선이 성규의 손을 만져보니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요. 서방님, 이 손은 어쩌다 이리 굳은 살이. 월선이 물으려 하자 성규는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베었소. 산골에서 자라서 그렇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굳은 살은 도끼나 톱이 만든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월선은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성규는 정말로 겁이 많았습니다. 마을 개가 짖기만 해도 움찔했고 천둥 소리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이 부엌에서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규가 들어오더니 칼질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성규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방문을 열어보니 성규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안 돼. 또 안 돼. 월선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이지요.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월선이 흔들자 성규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하오, 월선. 조금 멍했소. 그날 밤부터 월선은 남편이 단순히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에 도적대가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한밤중 비명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고, 마을 사내들이 모두 몽둥이와 낫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월선도 일어나 밖을 보려 했지만 성규가 막아섰습니다. 월선, 빨리 일어나시오. 성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잠옷 차림에 월선을 깨우더니 뒷산으로 끌고 갔지요. 서방님, 이웃이 위험한데 어찌 도망만 칩니까? 월선이 항의했지만 성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목숨이 먼저요. 빨리 따라오시오. 성규는 월선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피하고 돌부리를 넘어가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지요. 마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처럼, 아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뒷산 깊숙한 곳, 큰 바위 뒤에 도착해서야 성규는 숨을 돌렸습니다. 월선은 숨이 차서 주저앉았지만 성규는 여전히 서서 마을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쉿, 조용히 하시오. 성규의 귀가 쫑긋 서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참 후 마을에서 비명 소리가 잦아들자 성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소.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 수 있소. 다음 날 아침 이웃집은 불에 타버렸고 주인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적들은 재물을 약탈한 후 사라졌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성규를 비웃었습니다. 저 겁쟁이를 보게. 이웃이 죽어가는데 숨기만 했다니. 저런 사내가 어찌 가장이라 할 수 있겠나. 월선이가 불쌍하구먼. 저런 무능한 서방과 살아야 하다니. 월선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지요. 남편은 정말로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성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월선, 우리 이 마을을 떠나야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곳은 위험하오. 더 깊은 산골로 가야 하오. 어머님 산소도 있는데 어찌. 죽은 이보다 산 사람이 먼저요. 우리는 떠나야 하오. 성규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바람에 월선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사흘 동안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기에 꼭 필요한 것만 줄였지요. 짐을 꾸리던 중 월선은 성규의 보따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없이 검집만 달랑 있었지요. 검집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죽이 곳곳이 해져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검집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용과 봉황이 서로 휘감은 듯한 모양이었는데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지요. 월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선이 물으니 성규가 뒤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버리려던 것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성규는 황급히 검집을 빼앗아 보따리 깊숙이 감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왜 버리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세요? 버릴 수가 없소. 그냥 버릴 수가 없소. 성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마을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사흘째 걷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이다. 의병이다. 두 무리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월선과 성규는 그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지요. 저리 비켜. 한 사내가 성규를 밀쳤습니다. 성규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월선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오. 성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그때 한 도적이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사내였는데 이가 빠진 입으로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쁜 계집이군. 우리 소굴로 데려가야겠어. 도적이 월선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월선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성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시오. 성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들지 않았지요. 맨손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이 겁쟁이 같은 놈이. 도적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적의 손목을 잡더니 가볍게, 정말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도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에 쓰러졌고 칼은 성규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싸우던 사람들조차 그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규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또 이러면 안 돼. 성규가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성규가 정신을 차리더니 칼을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하오. 성규는 월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 속을 달렸지요. 이번에도 성규는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달려본 것처럼 말입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도망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그토록 겁 많던 남편이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월선이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또 잡았어. 또 칼을 잡았어. 서방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지요. 한참 후 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월선.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는 당신을 속였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럼 어떤 사람이신데요? 성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부터 월선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저토록 강한 힘을 숨기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칼을 잡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성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잡았을 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겁쟁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사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월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성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그 손을 꽉 쥐었지요.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옆에 있을게요. 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왜 당신은 나를 받아주는 것이오? 나는 겁쟁이요. 아무 쓸모없는 사내요. 아니에요. 서방님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방님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성규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월선. 내가 당신을 속였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괜찮아요. 서방님이 준비되었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월선은 성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정체 모를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요. 월선과 성규가 묵고 있던 주막 주인이 황급히 알려주었습니다. 서둘러 피하시오. 저 자들은 살수들이오.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더군요. 성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선, 빨리 짐을 꾸리시오. 당장 떠나야 하오. 서방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누가 우리를 쫓는 겁니까? 모르는 게 나을 것이오. 제발, 그냥 따라만 오시오. 또 다시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끊임없이 달렸지요. 성규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먹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성규는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아니, 눈 밑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지요.
안 돼, 죽이지 마. 성규가 잠결에 소리쳤습니다. 월선이 깨워주면 성규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서방님, 괜찮으세요? 꿈이었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말할 수 없소. 월선은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평생을 도망쳐온 것 같았지요. 이 사람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 걸까? 한 달을 도망친 끝에 두 사람은 버려진 옛 군형을 발견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건물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소. 성규가 말했습니다. 월선은 물을 구하러 군형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을 찾아 헤매던 중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지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호기심에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검술관 박성규 300번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나 왕명으로 모든 기록에서 지워지다. 그의 검은 피를 부르고 그의 손은 죽음을 부른다. 조선 최고의 검술사이자 최고의 살수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왕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베었다. 1, 2, 3, 100, 200, 300. 그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미쳤다.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쥘 수 없게 되었다. 칼을 잡으면 손이 떨렸고 사람을 베면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왕께서는 그를 기록에서 지우고 풀어주셨다. 살아있되 죽은 자로,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로. 문서 옆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휘감은 문양이었지요. 남편의 검집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월선은 문서를 들고 성규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규는 문서를 보자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방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말 서방님 얘기입니까? 한참 후 성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렇소, 월선. 그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요. 그럼 서방님은 나는 조선 최고의 검술사였소. 왕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베는 것이 내 임무였지요. 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00번의 싸움에서 300명을 죽였소. 단 한 번도 상대를 살려두지 못했지요. 왜? 알고 싶소, 월선. 나는 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오. 성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칼을 들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오. 서방님, 내 손에 칼이 쥐어지면 내 몸은 저절로 움직이오. 생각할 틈도 없이, 망설일 여유도 없이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리지요. 그것이 내 몸에 새겨진 본능이요. 성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시오? 역적도 있었고, 도적도 있었고, 무고한 사람도 있었소.
왕명이라면 누구든 베었소. 의심이 가는 자는 모두 죽였지요. 그만하세요, 서방님. 밤마다 그들이 나타나오. 내가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지요. 왜 나를 죽였느냐? 나는 무죄였다. 내 가족은 어찌하느냐?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소. 성규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버렸소.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소. 피로 물든 손으로 살고 싶지 않았소. 왕께 애원했소. 제발 나를 풀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왕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소. 기록에서 지워주시고 자유를 주셨지요. 대신 조건이 있었소. 다시는 칼을 잡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성규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소.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 곁에서 칼을 잡지 않는 겁쟁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또 칼을 잡았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칼을 잡고 말았소.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도망쳤던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칼을 잡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본능과 싸우는 고통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월선이 성규를 껴안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서방님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능과 싸우며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평생을 견디신 거잖아요. 성규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소. 나는 300명을 죽인 살수요.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믿어요. 서방님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자객들이 사방을 에워쌌지요. 박성규, 오랜만이구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지요. 왕께서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이미 칼을 버렸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안 될 말이지.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왕실의 비밀, 역적들의 명단, 그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담고 있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란 말이다.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성규는 월선을 뒤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월선, 도망가시오. 빨리. 서방님을 두고는 못 가요. 가라고 했소. 하지만 월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객 하나가 월선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성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내를 지킨다. 성규가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규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단 한 번의 칼놀림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여러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요. 자객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단 한 명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요.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우두머리 자객만이 겨우 칼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성규의 두 번째 칼놀림에 그 역시 쓰러졌지요. 월서는 그 광경을 보며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고의 검술사의 진짜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300번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그 실력이었던 것이지요. 성규는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죽였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월선이 다가가 성규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성규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요. 또 사람을 죽였으니. 월선이 성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님, 제 눈을 보세요. 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은 가장 많은 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방님이 진정한 강자라는 증거예요. 무슨 약한 자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칼의 무게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은 아세요. 칼 한 번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서방님이 자랑스러워요. 저를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월선이 성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지킬게요. 서방님이 다시는 칼을 잡지 않도록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성규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성규는 검집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월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정말로 끝이요. 다시는 칼을 잡지 않을 것이요. 성규가 검집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서방님.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만약 또 누군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제가 막을게요. 서방님은 칼을 잡지 마세요. 성규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서방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라는 것이 중요했지요.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성규를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칼을 두려워하고 싸움을 피하는 사내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은 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칼의 진정한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규와 월선은 평범한 농부 부부로 살았습니다. 성규는 밭을 일구고 월선은 길쌈을 했지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가끔 성규는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요. 월선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곧 진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칼을 무서워하세요? 성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칼은 무서운 것이란다. 한 번 칼을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거든. 하지만 나쁜 사람을 벌하려면 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하지만 칼을 든 순간 내 손도 피로 물들게 된단다. 그 피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성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농사일로 새로운 굳은 살이 생겼지만 옛날의 굳은 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칼보다 쟁기를 드는 거란다. 칼은 생명을 빼앗지만 쟁기는 생명을 키우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밤 월선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칼을 버린 것을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하지만 서방님은 조선 최고의 검술사였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요. 지금의 나는 그냥 평범한 농부일 뿐이요. 성규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성규는 평생 칼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버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평범한 삶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것 또한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의 진정한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